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21선을 깨는 음봉을 만들어내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어떤 종목입니까? 그동안 21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엄청나게 올라오는 초유의 종목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21선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실 거고,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1선을 깨버리면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동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트레이딩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대한광통신 우리가 그동안 이 세력의 핸들링과 경고에 대한 종목들로 가져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짧게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가격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트리거라는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경고 해제 이후에 28,000원 이상 갭 상승이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개파락에 나오면서 밀리는 부분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고점대 구간에서 손바뀜을 노리고 있다, 이 세력들은. 그렇다면 이 손바뀜을 노리는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갈지 우리는 현재 대한광통신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전략을 우리가 다음 주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면, 대한광통신이 현재 매수를 해가지고 좀 손실인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빠져나오거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고, 대한광통신 앞으로 신고가 빨리빨리 가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만 꼭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대한광통신은 지금 21선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21선을 깨는 부분이 나온다면 매수를 참여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랫꼬리가 어쨌든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대한광통신 저는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여태껏 매매를 해왔고 경고를 가지고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기법 창으로 넘어가 보면, 매매 기법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세력의 단가선이라든지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하는데, 대한광통신은 우리가 처음에 이 3월 달에 매수를 할 때 이 6,000원, 7,000원 할 때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매매법으로 빨간선, 즉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매매 방법을 우리가 해왔는데, 대한광통신이 그동안 엄청난 종목이었다라는 게 세력의 단가선, 즉 녹색선을 한 번도 닿지 않는 상태로 엄청난 초유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 세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력들이 그동안 21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있다가 고점을 3번을 만드는 보통 일반적인 상승 5파라는 걸 완성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미달 파동을 만들어 나온 다음에 아래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경고 해제 이후에 보통 28,000원 이후에 양봉을 뜨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타점 차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그러면 이 가격대를 본다면은 지금 살짝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대한광통신 21선을 깨는 시그널이 나올 거고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그 타점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광통신이 2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건 개미털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관점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어떤 가격대를 잡아가지고 타점을 잡을 거고 어떤 가격대가 중요한지 알아야, 그 가격대가 지지한다고 하면은 괜찮다, 매수를 할 수 있겠다, 혹은 보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중요한 지지 가격을 모른다면 그냥 깨지는 걸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세력 관리선이 깨지자면 보유를 하는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이 고점대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를 했었나요? 대한광통신 그 부분에서 매도를 했었던 가격들을 알아보면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대한광통신을 여기서 경고가 들어온 이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어요. 모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아래 기초가 필요하죠. 철근도 들어가고 아래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물량을 담아놓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구간을 우리는 이 돈이 들어온 이 파동을 가지고 목표가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이 두 개의 라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현재 주가가 세력들이 아직 매집이 덜 끝난 거예요. 올라갈 부분이 아니라는 거고, 이 세 번째 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승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번에 1차 목표가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차 목표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려치면서 2차 목표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는 이 과열의 신호가 뜨고, 이 구간에서 이제 타점 신호에서 매도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런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쪽에 잡으면 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 거기다가 세력 관리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위치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해왔었는데, 이 매매를 했던 가격대가,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왔던 부분들을 여기서 매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의 밭이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60%의 경고, 150%의 경고, 경고가 워낙 걸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이 타점 차트에서 매도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이 쌍바닥 라인 이 구간에서 매수를 참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번째 자리를 넘어서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1차 목표가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경고 해제 전에 급등을 만들고 대우건설이 이런 식의 세력 핸들링을 보여주고 나서 경고 해제가 되고 나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대한광통신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주면서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대우건설도 이 녹색 구간이 세력의 단가선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현재 구간의 대한광통신 이 구간에서 온다면은 저점 수준을 지지를 받고 쌍바닥이 만드는 구간에서 이 구간은 다시 매수 차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물려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단가를 이 아래쪽으로만 맞춰 넣어주면 반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의 흔들기도 참아낼 수 있으면서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 이런 가격대를 설정해 두고 목표라는 걸 잡지 않는다면 그냥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5일선이나 11선, 21선 깨지 않으면 난 보유. 그러면 21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안 깼으니까 이번에 깨진다면 3만 원대 고가에서 팔 수 있는데 2만 원대를 이탈해야 팔 수 있다라면 우리는 고가를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앞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을 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하면서 비상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광통신이라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움직이는 필수 요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리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왜? 아까 보였던 그 목표가 구간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14,600원대만 지켜내주면, 오늘 매수하셨거나 제가 문자 드린 거 그 부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15,090원인데 14,600원 깨지면 우리는 리스크를 잡고 이 500원의 리스크를 잡고 들어갔지만 100%가 또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고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 3만원 구간에서 잡아 들어왔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해왔던 만큼 대한광통신 우리는 이 기준과 이 파동에 대해서 세력들의 돈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 아래로 빠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력들이 아직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박스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짧게 이 구간까지 역전 밴드, 즉 세력의 단가선도 있고 하단의 기준 라인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찬스가 되는 거지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아래쪽에 손실이 나 있는 상태로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만약 하셨을 때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만약 한다면 이 구간
아래쪽으로 단가를 맞춰주는 게 좋다. 대략 오늘 종가 정도 수준 이하로 맞추면 괜찮겠죠. 그럼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아래쪽에 살짝 밀려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산 만큼 하면 단가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오는 반등 파동이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력들이 만들어오는 가격 덕분에.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가 타점의 구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일단 돌파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를 처리하고 있다면 지금 구독자분들은 또 우리랑 같이 매수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타점을 이 구간에 왔을 때 잡아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타점이 나오는 날도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보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이 매수 타점의 가격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매수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해 보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놔 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문자 메시지로 매수할 가격과 비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LG전자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또 그리고 현대 쪽이 엄청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뭐 때문에? 로봇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LG 이노텍, 즉 로봇의 눈으로 올라오는 건데, LG가 올라오고 현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뇌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거는 LG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랑 액추에이터고, 그 다음에 뇌는 LG CNS라든지 삼성 SDI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봇의 심장이라든지 피라고 하니까 좀 징그럽네요. 그리고 감속기, 이쪽으로 넘어갈 섹터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강통신 제가 처음 추천을 드릴 때 HBM 이야기하면서 필수 결핍이 대한강통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하루에 모든 걸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같이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덕산아이 메탈, 그리고 엑시콘 네오셈까지 이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엄청나고 LG전자 GST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봇에서도 종목들이 지금 다음번에 있는 구간들을 제가 골라놨는데, 주말에 열심히 제가 마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같이 구독자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거나 일부 조금이라도 사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한강통신 그러면 우리가 이 매수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최고점 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대한강통신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트리거라든지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목표가를 우리가 어디로 볼지 빠르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고점에서 팔 것인지 매매 방법 알려드릴 건데,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테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과거 SBS 실전 수익률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매매 방법이 이때에도 똑같이 했었기 때문에 검증된 방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차분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매매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상승하는 국면에서 세력 단가선이나 세력 관리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즉 녹색 선이나 빨간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색 선이 깨질 때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깨지면은 매도하는 방식인데, 이게 첫 번째로 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앞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면 목표가가 그 다음부터 잡힐 수가 있는데, 이 구간에 1차 목표가나 2차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 시그널이 난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과 함께 영상 남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채널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먼저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2월 달에 5,000원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 대우건설은 건설주 막빠지고 안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문제가 많고 부실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때 또 대우건설 증권사 목표가가 달랑 5,800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대우건설을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기술과 같이 추천드리지 원전이라는 거였죠. 세계에 이제 전력난이 심해지는데 그래서 다른 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돈은 언제나 최대 결핍 구간으로 흐릅니다. 시장도 받쳐주고 실적도 저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아하는데 대우건설이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었고 이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공개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자료를 봤는데 AI 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 슈퍼사이클 원전 유력하다면서 대우건설을 이야기했고 TF 같은 경우는 의도된 역발상 연막이다. 그래가지고 증권사 목표가 구간에서 멀티플 3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소 여기서는 2만원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만원대 올라가면 이번 시장에서는 신고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대우건설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날 원전주로 같이 재평가다 리레이팅 된다고 하면서 빨간색 선이죠. 우리 관리선 구간에서 5,000원대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경고까지 들어가는 구간에서 좀 대응하는 부분에서 분할 매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이 돈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 앞에 이 돈이 들어온 파동을 가지고 그거 보면 자 보시면 세 번째를 돌파하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이 나오죠. 목표가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경고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매도에 좀 더 단기적인 눌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종목으로는 그 다음번에 이제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11만원 언더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고 또 다시 잡고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과정인데 LG전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죠. 시장이 지금 받쳐주는 피지컬 AI까지 지금 붙어버린 상황이고 이것도 재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도 보시면은 제가 11만 언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10만원 아래는 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LG전자 제가 또 보는 게 세력의 매집 가격입니다. 이 매집 단가선이 있으니까 이 매집 가격이 이때 12만원이었는데 11만원인 거예요. 그럼 10만원은 안 깨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1만 언더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5일이죠.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제가 분할 매도 정도를 말씀드린다라고 해서 타점을 드렸고 그리고 다시 17만원대는 깨지 않을 거라고 봤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세력 매집가가 17만 8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매집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17만 5천원 지지받고 쌍바닥을 만드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제 세력들이 돈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이렇게 큰 종목이 20% 넘는 상승을 만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봤을 때 세 번째 돌파 나오니까 1차 목표 나오죠. 그리고 바로 2차까지 올라가면서 이탈이 나오니까 매도 사인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단기간에 100%가 수익이 나는데 40%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의 빨간선 매수하니까 또 바로 30%가 날 수 있었던 거죠.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보면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보시면 6, 7천원대죠. 지금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시장이 지금 최대 결핍이죠. 광통신이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었고요. 이것도 재료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경고까지 들어가는 3만원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앞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에다 보면은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이탈 나오니까 매도 뜰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빨간 선 오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들고 가는 것보다 이 하락의 압박이나 심리적인 고통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관리를 해가면서 수익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세력의 수급이랑 가격의 수치까지 정밀하게 타점 잡아주는 영상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매수할 때 제대로 들어가면 매도는 알아서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 매매 타점 장중에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타점이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전세 역전 영상 공유하셔서 추천도 해주시고 가까운 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물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매수했는데 오늘 이번에 관리를 못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 타점 한번 잡아가지고 추가 매수 한번 권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잡아갈 수 있는 첫 단가선에 온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단가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지금 LG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큰 대형주들이 로봇으로 엮이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줄상을 갈 정도로. 최근에 여러분들 줄상한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잘 가는 시장이지만 LG전자, LG이노텍, LGCNS 이렇게 줄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이랑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섹터에 어느 정도 올라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 영상 제가 11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가 다음 주 마지막 매수 타점이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트리거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 목표가를 어디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또 이번에 들어온 세력의 돈도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원고까지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앞이네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봤을 때 이 가격대를 보면 자,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넘어서는 이제 목표가 구간이 와야겠죠. 그러면 목표가 구간은 이 28,000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37,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신고가라 가지고 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 구해놓은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37,000원이 지금 오겠다,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대한광통신이 현재 구간에서 보였던 이런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역전밴드 세력 단가살이 한 번도 안 왔던 이렇게 초강세 종목들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 리스크가 정말 낮다라는 제 경험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 현재 흔들리는 부분들은 21선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광통신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가지고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과정 함께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에서 타점들에서 제가 매수 추천 그리고 로봇주의 신규 종목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한광통신 이런 타점들 함께 해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다음번 대한광통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